옛 중국어, 그러니까 상고음이라고 하는데요. 지금은 완전히 사라져버린 수천 년 전 언어의 소리를 과연 어떻게 다시 알아낼 수 있을까요? 오늘 이 거대한 언어학적 미스터리의 실마리를 함께 풀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런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우리는 과연 3000년 전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사실 불가능해 보이잖아요. 하지만 언어학자들은 마치 탐정처럼 곳곳에 숨겨진 단서들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흥미진진한 추리 과정을 같이 따라가 보시죠. 바로 여기에 그 단서가 있습니다. 이 고대의 한자들이요, 글자 하나하나가 마치 소리의 화석처럼 고대의 발음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거죠. 이 화석 속에 잠들어 있는 비밀을 어떻게 깨우는지, 그게 바로 이번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탐정 수사는 이런 순서로 진행될 겁니다. 먼저 탐정의 도구인 전문 용어부터 살펴보고 그 다음엔 한 글자에 숨겨진 두 개의 소리를 직접 추적해 볼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발견된 증거인 고대 문헌이 왜 중요한지 알아본 뒤에 이 미스터리가 어떻게 계속되고 있는지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도구부터 한번 손에 익혀볼까요? 첫 번째 단계, 언어학 탐정의 도구함을 열어보겠습니다. 바로 전문 용어 해독인데요. 옛날 학자들은 소리를 어떻게 표현했고 현대학자들은 그걸 어떻게 더 정확한 용어로 바꿨을까요? 이 도구들을 제대로 알아야 진짜 단서를 분석할 수 있겠죠. 옛날에는요, 이 소리를 혀의 뿌리에서 막히는 소리라는 뜻으로 설근세금이라고 불렀어요. 와, 정말 직관적이지 않나요? 하지만 현대 음성학에서는 소리가 나는 정확한 위치와 방법을 따져서 연국의 파열음이라고 부릅니다. 훨씬 더 정밀하고 과학적인 표현이죠. 하나 더 볼까요? 이건 숨을 보내지 않는 소리라는 뜻의 불송기음입니다. 이것도 오늘날에는 더 명확하게 거센 숨이 없는 소리, 즉 무기음이라는 말로 통일해서 쓰고 있어요. 이렇게 용어를 딱 표준화해야만 전 세계 모든 탐정들이 같은 지도를 보고 추리할 수 있지 않겠어요? 바로 이 표가 현대 언어학자들이 사용하는 소리의 지도, 자음 체계표입니다. 소리가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따라서 모든 자음을 정밀하게 분류해 놓은 거죠. 자, 이제 도구도 챙겼겠다. 본격적으로 실제 사건 파일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 증거물, 바로 이 한자, 복입니다. 이 글자 하나에 숨겨진 복잡한 과거를 따라가다 보면 고대음 복원의 기본 원리가 무엇인지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여기 푸단대학교의 분석 자료 좀 보세요. 복이라는 글자는 돌아가다라는 동사로도 쓰이고 다시라는 부사로도 쓰여요. 현대 중국어에서는 이 두 가지 발음이 거의 똑같거든요. 근데 고대 문헌을 보면 뭔가 미묘한 차이가 있었다는 힌트가 슬쩍 보여요.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의 추리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 표를 한번 보시죠. 현대 중국어에서 복은 동사일 때는 후, 부사일 때는 fo로 아주 미세하게 다르게 발음됩니다. 돌아가다와 다시. 아니, 왜 똑같은 글자인데 발음에 이런 흔적이 남게 된 걸까요? 이 작은 차이가 사실은 고대의 아주 거대한 차이에서 비롯된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언어학자들이 복원한 상고시대의 발음입니다. 앞에 별표가 붙은 건 녹음된 소리가 아니라 여러 증거를 통해 이렇게 재구성했다는 표시예요. 동사 복은 복처럼 기역 받침 소리로 끝났어요. 그런데 부사 복은요, 북스처럼 끝에 s 비슷한 소리가 하나 더 붙어 있었죠. 바로 이 작은 s 하나가 수천 년이라는 시간을 거치면서 소리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켰고 결국 오늘날 우리가 보는 후와 후라는 두 갈래의 발음으로 나뉘게 된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리고 이걸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이 현대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보세요. 복이 동사와 부사로 딱 나뉘어서 실려 있죠. 와, 수천 년 전의 그 작은 S소리 하나가 오늘날의 문법과 발음에까지 이렇게 뚜렷한 흔적을 남긴 겁니다. 우리 추리가 딱 들어맞은 순간이죠. 지금까지 복이라는 글자 하나를 가지고 고대음 복원의 원리를 살짝 맛봤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추리를 더 정확하고 풍부하게 만들어줄 새로운 증거들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바로 최근에 계속 발견되고 있는 고대 문헌입니다. 이것들이 왜 이 연구에 혁명을 일으키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땅속에서 새롭게 나오는 이런 문헌들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이게 바로 그 시대 사람들이 직접 쓴 말하자면 원본이라는 거고요. 둘째는 기존에는 우리가 전혀 몰랐던 새로운 소리의 연결고리들을 엄청나게 보여준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문해자 같은 전통적인 자전의 오래된 오류를 바로잡을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게임의 판도를 바꾸는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죠. 지금 보시는 이 엄청난 양의 책들, 이게 바로 고한자 자연표 계열이라는 총서인데요. 새롭게 발견된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분석하는 현대학자들의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노력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 책들만 봐도 이 언어학적 탐정이 얼마나 활발하게 또 치열하게 진행 중인 수사인지 알 수 있습니다. 네, 보셨듯이 이 모든 이야기는요, 사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말 그대로 현재 진행형인 탐정 수사인 거죠. 김진수 교수님의 말씀이 딱인데요. 이 연구는 글자의 모양과 소리를 합쳐서 봐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글자의 형태, 소리, 그리고 뜻이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변하고 또 어떻게 서로 갈라져 나갔는지 그 거대한 진화의 그림을 제대로 그릴 수 있거든요. 마치 탐정이 지문만 봐서도 안 되고 목소리만 들어서도 범인을 잡을 수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과거의 소리를 하나씩 해독해 나가다 보면 우리는 과연 또 어떤 고대의 목소리들을 듣게 될까요? 수천 년 전 시인들이 읊조리던 노랫소리, 제자백가가 벌였던 그 치열한 토론의 목소리까지도요. 어쩌면 정말 언젠가는 우리 귀에 그 소리가 생생하게 들릴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탐사는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